예, 안녕하세요.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스마트 수요관리 PD 이상학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우선 에너지 신산업의 배경 및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글로벌한 현재 에너지 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동향, 그리고 신산업의 육성 전략과 서비스 확산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산업 배경에 대해서는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워드가 나오기 시작한 지가 2013년부터 정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 관리 등의 목적을 가지고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 제시를 하고 산업 육성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대규모 네트워크 산업에서 탈피해서 투자 규모가 적고 타산업의 융합 등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산업 모델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기존 전통 산업 대비 에너지 신산업의 특성들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인 방향이 시장 중심의 기업이 시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 모델을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산업이 굉장히 정의가 다양하고 앞으로도 이 정의에 대한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주요 사업 모델로 8가지 정도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 2020년에 제도화돼서 운영되고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진 사업 모델도 있고 아직까지는 육성되지 않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모델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요자원 거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국내에 시장이 만들어져서 작년도 2019년도 12월에는 소규모 주택이나 상가를 대상으로 한 국민 DR 사업까지 시작되었습니다. 그 밖에 ESS 통합 서비스라든지 에너지 자립섬,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그리고 폐열 활용, 태양광 대여, 제로 에너지 빌딩, 친환경 에너지 타운 같은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을 가지고 시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에너지 신산업의 배경에는 작년도 2019년도에 정책적인 주요 방향을 제시한 3차 에너지 기본 계획과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는 2040년에 소비 구조 혁신을 위해 기준 수요 대비 18.6%의 절감 목표를 제시한 바 있고, 이 절감 목표는 총 3,900만 TOE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2024년까지 수요 관리 시장 조성과 핵심 기술 고도화에 중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기준 수요 대비 14.4%의 절감 목표를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에서 제시를 하였고, 이를 위한 정책 목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정책 목표는 기준 수요가 현재의 2019년 기존의 방식대로 정책과 기술이 그대로 간다는 가정하에 기준 수요가 제시가 된 것이고, 이를 절감하기 위해서 기술 혁신과 제도 개선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를 했을 때의 절감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정책 목표는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요 관리의 시장 활성화, 그리고 분산형 에너지 공급의 시스템 확충, 그리고 효율 연계 산업의 육성이 되겠습니다. 그 근간에는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이 공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수요, 기술 정보에 대한 통합 운영,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요 관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ESS 연계 비즈니스, 국민 DR, V2G, VPP, 에너지 효율 향상 제도, 그리고 EMS 사업자 육성 등이 있습니다. 분산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 확충으로는 프로슈머, 전력 중개 시장, 분산 자원 거래 플랫폼, 분산 전원 제어 관리, 그리고 주민 참여의 확대를 하는 프로젝트로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율 연계 산업 같은 경우에는 PEMS라든지 그리고 EMS용 계측 분석 소프트웨어, 그리고 고효율 기자재 보급, 그리고 개시별 요금제, 수요 관련 요금제 등 요금 체계의 개편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와 같이 최근에 2019년도에 굵직한 정책 목표가 발표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에너지 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전환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IEA의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 부분에 있어서의 향상 정도가 현재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목표로 하고 있는 1.5도씨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요소의 실현이 필요로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수요 부분에서는 보통 산업, 건물, 수송으로 나누어서 정책 목표를 잡고 있는데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집약도가 낮은 산업 분야에 대해서 70% 정도의, 그러니까 2017년 대비 2040년이 되었을 때 70% 정도 절감 가능할 것으로 목표로 보고 있고요. 정책 주안점으로는 히트펌프나 전동기 같은 다소비 기기에 대한 산업기기 표준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건물 부분에 있어서는 건물의 냉난방과 온수 공급에서 60% 정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기존 건물과 가전기기 효율 정책 강화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송 부분에 있어서는 승용과 화물용 차량에 대해서 기존 대비 잠재량이 3분의 2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동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는 향후에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자원이 될 수 있는데 기존 2008년 대비 2017년도에는 이 에너지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고요. 인터넷 접속 숫자는 2007년 대비 17년도에 한 2배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에너지 산업뿐만이 아니고 전 산업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줄어든 반면에 접속하는 기기들은 IoT화로 인해서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2040년까지 에너지 부분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유연성을 높여서 전체 시스템이 통합되는 모습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으로서는 첫 번째 스마트 수요 반응, 두 번째 재생에너지의 자원에 대한 통합, 전기차의 스마트 충전, 그리고 소규모 분산 전원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현재의 에너지의 공급망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단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트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문별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향후의 미래 모습은 이와 같이 메쉬 구조로 전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고 데이터 역시 공유되는 모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스마트 수요 반응을 보시면 전체 수요에 대해서 잠재량을 보시면 2015년도에 3,900 테라와트시 정도의 수요 관리가 가능한 잠재량을 볼 수가 있겠고요. 2040년제는 전체 수요의 한 20% 정도 6,900 테라와트시 정도의 수요 관리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수요 자원에 대한 잠재량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잠재량을 잘 관리했을 경우에 전력망 시스템의 유연성으로 확보되는 자원은 185기가와트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결되는 수요 관리의 대상에 해당되는 가구는 전 세계적으로 한 10억 가구, 연결되는 기기는 100억 개 정도가 연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및 수요 자원의 통합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내에도 마찬가지지만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인데 2040년에 유럽 경우만 해당됐을 때에 전체 신재생 발전량 중에 7% 정도가 출력 제한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 이제 7%가 되겠고요. 수요 반응이라든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통한 유연성 확보를 할 경우에는 이 7%가 1.6%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기차 확대에 따른 충전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충전 네트워크는 기존에 보시는 소비자가 그 주행을 하면서 임의로 아무 때나 충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통의 부하에 맞추어 가지고 충전 시간과 그리고 또 충전 형태를
스스로 조절함으로써 전체 충전 부하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평균 9kW 정도의 충전기로 4시간 정도를 충전하는 것이 현재의 완충이 되겠고요. 미래에는 이제 커넥티드 카를 대상으로 한 시간대별 제어 신호로 피크를 회피하는 그와 같은 스마트 충전 네트워크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속 충전기도 많이 보급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이제 급속 충전기 수준이 한 30분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내연 기관에 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충전 시간이 필요로 하다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과 ESS 같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규모 분산 전원을 통한 블록체인 기반의 미니 그리드의 추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소규모 태양광 발전으로 발전되는 에너지는 1000TWh 시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것이냐의 모델로서 P2P 거래나 가상 발전소에 대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동향에 맞춰서 국내에서도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을 이루면서 그와 걸맞는 그린 뉴딜의 신서비스를 육성하는 것이 신산업 육성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반 조성 성격인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과 유통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기기 간의 IoT 연결 확대와 AI 기반의 에너지 자율 운전 기술을 확산시키는 것이 기반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는 수요 자원에 대한 통합 관리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 충전 네트워크, 그리고 스마트 시티의 가상 발전소, 그리고 산업 단지의 에너지 순환형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이 있겠습니다. 본 그림은 이와 같은 분산 전원이 그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동이 되어서 운영되는 그런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의 그 에너지 데이터 유통 플랫폼으로는 수요 부분의 사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전력, 열, 가스가 부문별로 이제 사업자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자별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계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확산 모델에서는 제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애기평의 R&D 사업으로 기획하고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기와 전력과 비전력 부분에 대한 현재 AMI 보급 상황이 좀 다른데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전을 중심으로 한 AMI가 보급되고 있고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빠진 사각지대인 공동주택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부분을 같이 통합하는 모델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AMI 보급 사업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한 36,000 가구에 대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도시가스 협회를 통해서 플랫폼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열 사업자는 지역난방공사를 중심으로 한 집단 에너지 사업자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AMI 보급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 아파트가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원격 검침을 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지역난방공사 중심으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단순히 구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로 공개할 수 있게끔 해서 다른 사업자나 그리고 또 국내에서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는 그린버튼과 같은 실시간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다소비 기기에 대한 IoT 연결을 통한 에너지 관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다소비 기기에 대해서 계량기와 센서를 설치해서 단순히 설계 시의 효율이 아닌 운전 시의 운전 효율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와 같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다양한 다소비 기기에 대해서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이러한 성능 관리가 소비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영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 이때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와 같은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원 통합관리 서비스는 기존의 수요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내에서도 수요관리 사업이 DR 사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효율 개선, 효율 향상 사업은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분산 전원이라든지 저장 시스템,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게시별 요금제 같은 것들이 실제 수요 관리를 하는 수단이 되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수요 관리 수단을 자원에 대한 용량 확대, 그리고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소비자 중심으로 3종 이상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제도에 대해서 시험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소비자의 혼란을 좀 줄이고, 그리고 또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수요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와 같은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차의 충전 네트워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국내에 이제 전기차가 올해 10만 대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충전 인프라의 보급률도 그에 맞추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렇지만 이제 대형 마트나 주유소, 휴게소 같은 적체가 몰리는 부분이 이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또 소비자에 따라서 운전자는 이제 운전 습관에 따라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충전 사업자와 그리고 개별 차량에 대해서의 그 잔존 배터리 양과 그리고 충전기에 대한 예약제 등을 통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양방향 서비스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스마트 시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스마트 시티에서의 가상 발전소 사업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 시범 도시로서 세종 5-1과 부산의 에코델타 시티가 시범 도시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공급 자원과 수요 자원을 통합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단지의 에너지 순환형 마이크로그리드가 되겠습니다. 이미 스마트 산단 사업을 통해서 2020년까지 4개의 산업단지가 선정이 되었고요. 향후에 2030년까지 20개의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델은 산업단지의 폐자원을 활용해서 1차 순환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 생산된 에너지를 다시 2차 순환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성함으로써 폐기물에 대한 활용과 그리고 순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와 같이 지금 신산업 부분에 대해서의 글로벌 동향과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신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정책 지원, 그리고 시장 체계가 구축되어야지만 성공적으로 에너지 신산업이 도약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신기후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고효율 저탄소 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기반 구축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실시간으로 생산과 소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신산업 역시 정부나 에너지 공기업의 정책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 지원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 변화를 완성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산업계와 그리고 정부, 그리고 에너지 공기업이 모두 노력을 해서 이런 신산업 모델에 대해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